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 그 행정법을 맡고 있습니다. 고종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칠판에도 제 이름이 있죠. 네, 행정법을 강의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행정법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알아야 될, 처음에 접했을 때 좀 행정법이 조금 낯설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기초적인 그 개념을 좀 잡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칠판에 있습니다만은 생기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가볍게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이 행정법은 행정사 1차 과목에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2차 과목에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 과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제 행정사 이 행정법 보시면 행정법 총론이 있고 그 다음에 강론이 있고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총론 부분이 한 5파트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많죠. 그 중에 이제 1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행정법에서 기초되는 가장 그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교재에도 보게 되면 1편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텐데 여러분 요 기초 1편 중에서도 관련돼서 조금 기본적으로 아실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제 우리 법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법이라고 하는 걸 나눌 때 크게 두 가지 법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법입니다. 이 사법은 뭐냐면 여기 개인, 이 갑돌이하고 을순이하고 요 둘 사람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사 과목 중에 1차 과목 중에 민법이 있죠. 민법. 그 민법이 대표적인 사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에도 그려졌듯이 개인 간의 관계가 되니까 뭐 너나 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울지 않아 있죠, 지금 원칙은. 그래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이런 사적 관계를 정한 법이 요 사법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법이 요거 아닙니까? 민법. 그래서 현장에 보시게 되면 임대인이 누군지 아시죠? 집주인. 임차인은 세 사는 사람. 둘이 계약을 할 때 보증금 10억에 전세 사는 걸로 하고 계약기간 2년 동안 살기로 하면서 보증금을 쏴주게 됩니다. 계약서 쓰고요. 그게 임대차 계약이죠. 전세 계약. 요것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둘이 약속하는 겁니다. 계약이 약속이니까요. 이런 것을 규율하기 위해서 그런 걸 어떻게 할 건지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민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가만히 보시면 요 임대인 중에 보면 힘센 임대인들이 있죠. 없습니까? 있어요. 이런 사람은 힘이 세거든. 뭐 중간에 쫓아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대등한 당사자지만 가만히 보니까 또 힘센 사람이 있어서 요 힘센 사람을 눌러주기 위해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예외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요 사람의 힘을 좀 빼주죠. 그래서 계약해서 1년을 계약했다고 해도 이 법에 따라서 2년은 살고 나올 수 있게끔 여기 힘을 북돋아 주는 거죠. 그런 게 약간 이제 반칙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허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원래 이제 원칙적인 모습은 대등한 거죠. 요걸 사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원래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것을 둘 간에 합의해서 정할 수 있다. 사적 자체 원칙. 보증금을 7억에 할 건지 5억에 할 건지 이건 둘이 정할 문제죠.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이런 사법 관계가 아니에요. 볼까요? 벌써 그림부터 틀려집니다. 여기 보면 행정 주체라고 딱 나오는데 벌써부터 위에 있잖아요.
요 객체라고 나오는데 이 용어 자체가 밑에 깔려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건 주체고 이 관점인 겁니다. 여기가 상대방 관점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인식하시겠습니다만은 행정 주체 이렇게 되면 대표적인 게 국가인데 얼마나 힘이 세 보입니까? 그죠?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깨갱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힘이 센 국가나 이런 행정 주체하고 그 객체인 둘 간의 관계를 정한 법이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법학과가 사법학과가 있고 공법학과가 있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학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울 과목은 요게 아니고 공법이죠. 그래서 힘이 센 이런 국가나 나라, 응?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인 보통 요 상대방은 국민들 되겠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요게 어느 정도 이해가 하시면서도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나라에서 요거 대학인데 의과대학 있죠. 그 의과대학의 정원을 갖다가 뭐 올린다, 늘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국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립대학, 대학 같은 것도 요 객체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힘센 국가가 큰 플랜을 가지고 야 이거 한 2,000명 증원해 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공법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 나라가 조금 이제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이제 어떤 복종 의무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공법관계. 그래서 행정 주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 행정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위에 써놨죠 제가? 국가, 그 다음에 시, 도, 그 다음에 시군구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행정 주체입니다. 그럼 국가 보신 분 계세요? 국가 눈으로 보신 분 계시냐고? 없으실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느끼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주체라는 말은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나란 일을 한다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이거예요. 근데 나라 중에는 국가라는 단위도 있고 서울시 이런 단위도 있고 여기 강남이지만 강남구 이런 단위도 있고 그런 거죠. 이게 행정 주체가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추상적이에요. 그 국가가 일을 한다. 국가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그 개념이 뭐냐면 이런 행정 주체가 나란 일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생각해 보면 보셨을 겁니다. 그 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매년 개방을 하게 되면 이제 자연 훼손, 자연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안식년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 하면서 입산 금지 이런 거 하죠. 이게 나라에서 정하는 겁니다. 이런 거. 낚시 금지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게 이제 행정 주체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방적인 거죠. 국민은 어떻게 됩니까?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북한산 이번 여름에도 보면 북한산에 그 계곡 같은 데 가보면 그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 막 물 깨끗하고 그런데 그런 거 다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여기 힘센 거예요, 여기가. 일방적으로 시키는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것 중에 세금 있죠, 세금 여러분. 응? 세금 내기 싫잖아요. 근데 이번 달 9월 달에도 보면 우리 지방세, 재산세 나왔어요 또. 저희 집사람이 재산세 나왔다고 카톡 보내오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 내라는 소리죠. 내기 싫지. 그렇지만 세금 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힘센 나라가 국민들한테, 개인들한테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행정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콕 집어 얘기하면 처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처분. 이렇게 시키는 거. 여기 보면 허가도 있죠.
자, 보세요. 우리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나라에서 어떻게 묶었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게 뭐냐 이게. 이게 투기 가능성이 높은 땅이니까 이게 그린벨트였다가 풀리게 돼요.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엄청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을 거래할 때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땅 주인이 A인데 이거 B가 이거 살라고 그래요. 둘이 매매해서 B 앞으로 등기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되지만 나라에서 간섭합니다. 이거 둘이 계약은 뭐 할 수 있는데 이거 할 때 등기 넘어가려면 요 구청장 허가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이 허가가 말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구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 계약은 아무 쓸모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나라가 꽉 틀어지고 있는 거죠. 투기 같은 거 막으려고. 그게 바로 이게 이런 제도지.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제 나라가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갖다가 처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여기는 뭐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아. 물론 이제 최근에 행정법의 그 경향 중에 하나는 힘이 약한 국민이지만 이 권리를 조금씩 키워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긴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여기가 힘세지. 이렇게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의 둘 간의 이런 관계를 정한 법이 이게 공법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배우는 과목은 이런 관계예요. 이런 이 공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요때 가만히 보면 행정 주체가 추상적이잖아요. 볼까요? 그 행정 주체에 대해서 조금 이따 알아보고요. 어떻게 이제 행정이라는 게 이루어지는가 보면, 자 보세요. 단란주점을 갖다가 하고 싶어요. A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싶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걸 갖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 A가 자기 맘대로 그냥 단란주점 간판 붙이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업할 때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개입합니다. 어떻게 개입하느냐? 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영업하려면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내고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내주라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구청에 하겠죠. 이 구청도 행정 주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에다 이렇게 가로 열고 써놨어요. 자, 행정 주체는 구청이에요, 구청. 거기다가 허가 내달라고 신청하셔야 돼. 허가 내달라고 신청했을 때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하긴 하는데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 뭐 시설 기준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허가 받냐 이렇게 돼요. 아니에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면적 기준 같은 거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도 같은 기준 갖춰야 됩니다. 요거 합당했을 때 허가증이 나와. 허가증이 나와야 이 사람은 떳떳하게 단란주점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술도 팔 수 있게 되고 그렇죠. 이 단란주점이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술도 마실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죠. 도움이 되면 안 돼요. 노래까지는 되지. 그런 영업하려면 이렇게 구청에서 이 영업 허가증이 나와야 돼요. 신청하고 받고 이런 관계, 요런 게. 아무래도 여기가 갑이지. 우리지, 여기. 한 푼 줍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공법 관계예요. 자. 근데 또 요것도 봐봐요. 단란주점 영업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아까 술도 팔고 노래도 부르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도우미를 고용하면 안 돼. 인정할 수 없지. 그런데 미성년자를 만약에 도우미로 고용했다. 그러면 이것은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 위반 행위가 없었지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위반 행위가 적발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청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 하죠? 영업 허가 내줬던 것을 취소시켜 버려요.
굉장히 큰 위반행위에요, 이거. 특히 미성년자잖아요. 이거 법에 써져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단란주행 영업을 할 때 미성년자가 들어와서 술 마시겠다. 이렇게 되면 얘도 상당한 위반행위지만 얘만큼은 아닌 거죠. 그래서 법에 어떻게 정해놨냐면 이렇게 주류 팔고 그러면 취소까지는 아니고 영업정지 있잖아요. 영업정지. 그런 거 때릴 수 있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 영업정지 1개월 이런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구청이 임시해서 여기가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란주행 영업하다가 그런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취소나 영업정지 받을 수 있겠죠. 잘 봐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공법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하냐에 따라서 여기가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공법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관계가. 그것을 이제 정하고 있는 법을 전체적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문제는 최근의 흐름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 행정 주체가 여기 단란주점 영업을 하다가 잘못했을 때 취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취소할 때도 그냥 맘대로 취소하고 그러면 안 돼. 얘가 힘이 센 건 맞지만 어때요, 여러분? 여기 힘을 살살 빼주는 그런 게 이제 법이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때 그냥 취소하지 말고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좀 얘기 좀 듣고 취소해 뭐 이런 식으로 법에 다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워낙 막강한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좀 힘을 빼주는 게 그게 또 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막 청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얘기를 들어봐 주는 거야. 왜 그랬냐 이런 식으로. 이게 청문이에요. 이걸 거치게 돼 있어요. 안 거치면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힘센 행정주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것도 이게 다 공법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내는 거, 잘못해가지고 허가 취소 당하는 거, 그런 절차 전부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고 그게 이제 행정법, 공법관계란 말입니다. 응? 자, 이런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서 근데 이제 뭐가 있냐. 자, 보세요. 여러분 좀 생소할 거예요, 이게. 행정 주체에는 아까 국가가 있었죠. 그러면 행정 주체인 국가가 맨날 힘센 위치에서 이렇게 주어 패기만 하냐? 그건 아니거든. 뭐가 있냐면 행정 주체인 국가가 일반 재산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볼까요? 어떤 게 있냐면 요게 만약에 요렇게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려보면 요게 강남구청 건물이라고 해봐요. 요 밑에 있는 요게 강남구청 땅이에요. 그러면 이건 강남구청에서 일 보는 장소가 되니까 그죠? 이걸 매각할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남구청이 여기가 장소가 좁아서 새 건물을 이렇게 구청 건물을 새로 짓는 거예요. 이렇게 높게. 여기는 이제 강남구청 건물로 안 쓸 거예요. 요리 이사 가요. 그럼 요 땅은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강남구청 청사 부지로 쓸 일이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요걸 갖다가 공용 폐지라고 어려운 말을 쓰는데 청사 부지로 더 이상 안 쓴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 땅이 그냥 보통 일반 재산이 돼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갖고 있은 것보다는 팔아버리면 좋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임자를 구해서 팔게 되죠. 그럼 이때는 매매계약서 씁니다. 이건 뭐예요? 공법관계가 아니지. 힘센 사람이 돼가지고 뭐 일방적으로 뭐 지시하고 뭐 해라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사법관계야. 그러니까 이런 행정주체지만 언제나 공법관계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행정 목적에 쓰이는 행정재산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거 아닌 일반 재산, 저렇게 공용 폐지가 된 거, 그런 재산도 일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갖다가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팔아먹을 수도 있고 이건 사법관계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행정법에서 다루긴 하지만 조금 다룹니다.
주로 우리는 어떤 거 다뤄요? 아까 힘센 국가 행정 주체가 이거 위주로 다룹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기는 하다. 아셨죠? 응. 근데 이거보다는 아까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나가서 조금 더 정리해 볼 것은 요겁니다. 행정법을 하는 내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에요. 어떤 게 있냐면, 아까 행정 주체는 여기 국가, 시도, 시군구, 요런 게 행정 주체라고 그랬어요. 아까 추상적이라고 그랬죠. 현실적으로 눈으로 볼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시도나 시군구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보신 분 계십니까? 서울시, 강남구 이런 거. 없어요? 추상적이 전부 다 추상적이에요. 이게 행정 주체입니다. 자, 근데 행정 주체가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손이나 발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직접 일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행정기관입니다. 이게 손발이에요. 응? 행정 주체가 이렇게 추상적이니까 뭐 할 게 없죠. 그냥 관념이에요, 관념이 얘네들은. 그래서 행정기관이 일을 대신합니다. 손이고 발이고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일하는 행정기관 중에서 대빵이 행정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서울시장도 될 수 있고 막 그래요. 1등 요 사람이 행정청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 해요. 근데 이 사람 혼자서 일을 하기 진짜 세부적인 일을 다 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그때 기관을 둬요. 보조기관, 보좌기관, 자문기관. 이게 안 써놨습니다만 이런 게 쭉 있어. 이렇게 기관자 들어가도 높은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행정청이 하는 일을 보조해 주는 거다. 보좌 그러면 뭐냐면 행정청, 여기 서울시장으로 치면 서울시장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여기 보좌기관이에요. 보좌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기관인데 어쨌든 기관이라고 해도 되게 높은 거예요. 공무원은 뭐예요, 보통 일반 공무원은? 요 밑에서 이제 어떤 부서에 속해서 일하는 공무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기관은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이제 부속품처럼 일을 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무원 이렇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행정청. 이게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행정기관 중에서 대빵 요걸 행정청 이렇게 불러요. 밑에서 요 사람 일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렇게. 자, 근데 관계를 아시겠죠? 요게 이제 행정법 하는 내내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근데 행정 주체 중에 시도가 있는데 이제 용어를 잘 구분해 하세요. 시도가 있는데 시도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 행정 주체예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해요? 서울시가 일을 해요? 아니요. 서울시장이 일을 하지. 서울특별시장 있죠? 그 서울특별시장이 뭐가 되냐면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서울특별시장 밑에 뭐 부시장도 있을 수 있고 무슨 뭐 국장도 있고 실장도 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보조기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서울특별시에서 행정청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에서 행정청은 어디야? 경기도라면 경기도지사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경기도지사 밑에 보면 부지사도 있고 뭐 경기도지사 밑에 보면 뭐 국장, 실장 이런 사람이 그 사람 보조기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 일을 밑에 사람은 부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구별되셔야 됩니다. 시도, 서울특별시 이렇게 되면 행정 주체. 근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합니다. 자치단체 중에 보면 요걸 광역자치단체라고 하고 요것을 기초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 구 이렇게 해요. 장, 뭐 장 이런 시장 이런 말이 없죠. 여기는 여기가 이제 행정 주체로서 여기까지가 추상적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또 예를 들면 강남구청이다. 강남구다 그러면 강남구는 행정주체예요. 근데 강남구에서 하는 일을 누가 대신해요? 강남구청장이 대신하죠. 그럼 강남구청장이 뭐예요? 행정청. 강남구청에 가면 밑에 국장이나 실장들 쫙 깔려있죠. 이 사람이 보조기관 이렇게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좀 생소해요, 여러분. 보면 행정주체가 여기서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KBS 한국방송공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행정주체예요. KBS 국립병원, 그 다음에 뭐 LH공사 이런 데도 행정주체입니다. 요게 여러분들한테 낯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한 거, 우리가 선거에서 뽑은 거, 그것만 행정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KBS나 토지주택공사 이런 데도 행정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주체하고 행정청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주체는 직접 일을 못하니까 행정기관 중에서도 대빵인 행정청이 일을 한다. 요거죠. 그 도와주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어요. 이 구조를 이해하시고 복습을 해볼게요. 그러면 행정주체가 국가일 수 있잖아요. 그럼 국가 일을 누가 봐? 대통령이 본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뭐가 돼요? 행정청. 그 대통령 밑에 있는 기관들은 보좌기관이 많아요. 여기 이제 보조기관 써놨습니다만 보좌기관이 많지. 대통령은 보좌기관은 비서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보면 지금 청와대가 아닌데 지금 용산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 있죠. 비서관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은 보좌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란 일을 하는데 대통령은 대빵으로서 행정청이 돼서 대통령 해가지고 이름으로 막 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시 국가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청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그걸 자기가 해야 될 일이지만 또 이렇게 맡겨갖고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뭐 보건복지부 장관 정해져 않죠. 거기서 이제 이 장관들이 행정청이 돼서 또 일을 합니다. 그럼 그 행정안전부에 가게 되면 차관도 있을 수 있고, 국장도 있고, 뭐 실장도 있을 수 있고, 과장도 있을 수 있고, 요런 게 뭐예요? 도와주는 보조기관이지. 응?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행정주체 중에 여기 보면 행정사 여러분들 이제 시험 공부하시니까 제가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은 누가 주나요? 행정사 자격증. 행정사 자격증은 국가시험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국가시험이에요. 국가시험이라고. 국가시험인데 요 국가를 아까 행정주체라고 그랬죠. 국가가 행정주체예요. 추상적이죠. 그런데 요 행정사 자격증은 행정 업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이제 주무부사라고 할 수 있는 게 행정안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격증을 줘요. 행정안전부 장관 해가지고 이렇게 직인이 찍혀있죠. 이거 여러분 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국가 자격증이에요. 그럼 여기가 국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대한민국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응? 그죠? 행정안전부 이렇게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가 뭐예요? 장관이 행정청.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정청은 외부적으로 이름을 딱 박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란 말이야. 차관 이거 안 돼요. 국장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보조기관이에요. 외부적으로 이름을 콱 박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행정청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면 누가 한 거예요? 국가가 한 거예요. 국가가 한 거라고. 이 관계를 이해하시면 돼. 엄청 많아요, 이런 게.
이 시간에 요거 해봐요. 요 행정 주체가 시도. 지사란 말 없어요. 시도다 그러면 추상적이에요. 시도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실제는 누가 하느냐? 시도지사가 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한다고. 그래서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딱 나와. 서울특별시장 이름으로 나온다고. 이 사람 이름으로 해. 예.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시도가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서울시에도 가면 뭐 부지사, 국장, 뭐 실장 쫙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이 이런 것들이 보조기관이에요. 자, 구조가 너무 똑같죠. 그 다음에 시군구도 행정주체예요, 여러분. 시군구 뭐 청장이란 말 없죠. 추상적이죠. 근데 실제 누가 일을 합니까? 시장, 안양시장, 뭐 괴산 군수 이렇게. 그 다음에 강남구청장. 강남구하고 강남구청장은 달라요. 강남구청장은 행정청 대빵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거. 실제 여기가 하면 여기가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 밑에 도와주는 사람 있겠죠? 그 다음에 국가가 행정주체가 되는 것 중에 국가가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어때요? 국가 하는 일 중에 요거 있습니까요? 경찰 업무? 많이 부딪히죠. 우리가 이제 경찰이 뭐 교통정리 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경찰이 수신호 해가지고 보내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찰 업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수사 업무도 들어갈 수 있죠. 이러한 경찰 행정, 국가 업무 중에서 경찰 행정 분야에 대해서 구조가 경찰청장이 있죠. 이 경찰청장이 행정청이 돼요. 그래서 요 사람 이름으로 서울경찰청장 아니면 경찰청장 이름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응? 여기가 행정청이에요. 그 밑에 이제 보조기관 쫙 있을 수 있죠. 경찰청, 차장 뭐 등등등등 보조기관이 쭉 있을 수 있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경찰서장만 해도 이거 되게 높은 자리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자가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청이에요, 청. 그 밑에 이게 뭐 동작경찰서 이렇게 가면 동작경찰서에 가면 또 그 밑에 뭐 계장이나 쫙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이거 보조기관들입니다. 경찰서장 이름으로 합니다. 이건 경찰 행정 업무니까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경찰청장이 하면 누가 한 거예요? 국가가 한 그런 꼴이 돼요. 어쨌든 행정 주체는 뭐예요, 여러분? 국가, 시, 도, 시군구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구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런 구조를 전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행정법에 그 관련된 그 조문이나 내용을 읽으셔야지. 그게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자꾸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세금. 아이고 제일 싫어하는 세금이야. 조세행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세금과 관련해 가지고 나라에서 세금을 걷잖아요. 나라에서 세금 걷는 것 중에 대표적인 세금이 뭐가 있냐면 많이 논란이 됐던 종부세 있죠. 종부세. 이거 국세예요. 국세. 국세. 걷을 때 어디를 통해서 걷어요? 국세청. 지방으로 가면 세무서를 통해서 걷어요. 국세. 그래서 종부세라든지 뭐 상속세라든지 이런 국세에 해당되는 것들은 나라에서 걷는 세금이요. 그럼 국세청이나 세무서 여기 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조기관들 쭉 있어서 그런 사람을 시켜갖고 국세청장이 세무서장이 다 세금 걷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란 일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번에 9월 달에 재산세가 나왔어. 재산세도 세금이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안 적었지만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 지방세라는 얘기는 시군 구청이 걷는 세금이라고. 시군구. 도세는 아니고 시군구청. 그러니까 지방세 중에서 시군구청, 시군구에서 걷는 세금이야. 그러면 여기는 국세니까 국가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종부세는. 근데 재산세다 그러면 여기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시군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이 재산세를 갖다 걷는 행정청이 됩니까? 이때 행정청은 누가 돼요? 이 행정청. 지방세잖아. 요 때는 누가 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돼요. 여기가 이제 이걸 걷는 행정 주체가 되는 게 여기야. 그리고 행정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막상 진짜 일을 보는 거고, 요 밑에 가면 이제 뭐 세무일과, 세무이과장, 세무이과장 이런 사람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걷는 거죠. 과장 밑에 또 뭐 계장 있고 직원들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보조기관.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나란 일이라고 하는 게 꼭 일반적인 행정 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조세나 경찰 업무 같은 것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일 큰 단위의 행정 주체는 뭐예요, 여러분? 제일 큰 단위의 행정 주체는 가만히 생각하면 국가. 그 아래 단위의 행정 주체는 시도. 그 아래 단위는 시군구. 이렇게. 이걸 행정 주체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시간에 그 알아본 것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행정법이다 그랬을 때 처음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은 행정, 공법 관계가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지, 힘센 사람이 국민들이나 힘 약한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막 시키는 거, 그런 걸 정한 법이 그냥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공법 관계라고 하고, 그걸 갖다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거고, 두 번째 그때 행정 주체는 누구고 행정청은 어디가 되는지 그런 내용을 봤는데, 이게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전제가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정청이 행정기관이 뭐 이런 거 글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될 수 있으니까. 첫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준비하시고 그러면 교재 가지고 수업을 하겠습니다만은 아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꼭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번 첫 시간으로 그런 공법관계, 그 다음에 행정청, 행정주체 요거에 대해서 수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